이대로는 못 끝내. 강재인, 너까지 내 손으로 없애겠다. 강세리는 모든 걸 잃고 벼랑 끝에 몰리자 오히려 눈빛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집도 돈도 회사 자리도 다 날아갔지만 강재인만 무너뜨리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과연 강세리의 악행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은행에서 가짜 수표라며 50억짜리 종이가 휴지 조각이 된 순간 세리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H&K 컴퍼니의 자금은 이태호가 자신의 동생인 진짜 캐서린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집을 팔아받은 수표는 사기. 결국 세리는 빈털털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 집은 이미 강재인이 계획되어 계약해둔 집이었고 자신은 철저히 속은 꼴이었죠. 그날 밤 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서 자? 세리는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아들. 엄마가 다 되찾을 거야. 엄마는 절대 지지 않아. 그 다짐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강재인이 집을 되찾고 황기찬의 가족들까지 내쫓으며 완전히 중심에 서자 강세리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강재인, 내가 날 망가뜨렸어. 내가 없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사라져야 해. 강세리는 몰래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날카로운 칼. 차가운 쇠의 느낌이 그녀의 광기를 더 자극했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이제 끝내자. 내가 직접 내 숨을 끊어주마. 어느 날 병원을 찾은 김도윤은 우연히 진료실 앞에서 황기찬의 이름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위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술은 불가능하고 치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황기찬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눈을 크게 뜨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황기찬이 위암이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는 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조심스럽게 강재인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재인은 그의 무거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재인의 물음에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찬 위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1년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위암 말기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실을 이용해서 동정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인 씨,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재인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병을 핑계 삼아 편히 눈 감게 두진 않겠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 순간 재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매서워졌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세리는 집안 서재에서 황기찬을 압박했습니다. 기찬 씨,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시 회장 자리를 찾아. 지호를 위해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지호 인생은 누가 지켜? 황기찬은 묵묵히 세리를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속이는 거 없어? 순간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누가 이상한 소리라도 했어요? 황기찬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전혀 없어. 정말이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인 게 없다고. 세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잡아댔습니다. 없다니까. 도대체 어디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황기찬은 손에 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까지. 이게 다 증거야. 내가 미국에서 썼다던 이름 캐서린 그것도 가짜였지. 난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단 하나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황기찬에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가 세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날 속이고 날 농락했어. 넌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린 독사였어. 세리는 뺨을 감싸주며 황기찬을 노려봤지만 황기찬의 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은 주저앉은 채 몸을 움켜쥐더니 갑자기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고 그는 복부를 감싸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강세리는 황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그 눈빛엔 안타까움 대신 당혹과 차가운 계산이 스쳤습니다. 기찬 씨,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겉으로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실려간 황기찬과 강세리. 의사 선생님, 갑자기 피를 토했어요. 기찬 씨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빨라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세리의 숨소리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황기찬이 모두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강세리의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그녀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위암 말기라니?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당신 쓸모 없어졌잖아. 그 말은 칼처럼 황기찬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강세리에게 속았구나. 그녀에게 나는 남편도 동지도 아닌 단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였구나. 며칠 뒤 황기찬은 힘겹게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강재인을 불러냈습니다. 강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위암 말기라면서요. 그래도 죗값은 받아야 해요. 당신이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법 앞에서 심판은 피하지 마요. 그 말에 황기찬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제인아, 내 말이 맞다. 이제 나도 안다. 끝까지 숨기고 도망쳐도 결국 남는 건 죄뿐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엔 지난날의 오만과 교만은 사라지고 오직 피로와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인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우리 은호를 빼앗은 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것도 다 당신이야.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병상에서 눈 감는 건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해. 황기찬은 그녀의 눈물 섞인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이거다. 스스로 죄를 밝히는 것. 그날 밤 황기찬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쇠약한 몸으로 조사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블랙박스 원본이 있습니다. 김도혜 씨가 죽던 날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사고 후에 도망친 것도 CCTV 지운 것도 전부 제가 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기찬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세리 그녀가 배우였습니다. 모든 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화면 속 블랙박스 영상이 켜지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던 차, 도희의 놀란 얼굴, 그리고 충격음. 이어서 차량이 빠르게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자수로 접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에 묘한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은호야. 아빠가 조금은 용기를 냈다. 미안하다. 황기찬에게 울분을 토한 제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강세리, 내 차례야.
끝까지 사람들을 짓밟은 내 죄가 드러날 시간이 왔어. 한편 강세리는 더욱더 집요했습니다. 이게 다 강재인 때문이야. 너만 없었어도 내 회사도, 내 집도, 내 아들도. 강재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자신이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을 잃고 돈도 사라지고 회장 자리마저 빼앗기자. 강세리는 점점 눈빛이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강재인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너만 사라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강세리는 며칠 동안 강재인의 퇴근 시간을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골목, 강세리는 길모퉁이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칼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재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울릴 때마다 세리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고 결국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야. 재인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세리는 숨을 죽이고 달려들었습니다. 칼끝이 번쩍이며 재인의 등을 겨냥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멈춰라, 강세리. 놀라 고개를 돌린 세리의 눈앞엔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분노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길이야. 강재인 너가 다 빼앗아갔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찰들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세리를 둘러싸며 칼 내려놔.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울렸습니다. 강세리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쇠붙이가 바닥을 치며 울리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고 그것은 마치 세리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강재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김도윤은 강재인 앞으로 몸을 내밀며 강세리를 막아섰습니다. 강세리는 울분에 찬 얼굴로 재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빼앗았어. 내가 가진 것도 내가 꿈꾼 것도 다 내가 가져갔어. 내가 왜 여기까지 몰렸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내가 욕심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넌 끝까지 남 탓만 하고 있구나. 순간 경찰들이 강세리의 두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세리는 발버둥치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날 모함하려는 거라고. 난 잘못 없어. 난 그저 내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죠. 강세리 씨,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신분 도용, 횡령, 이중계약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고 그동안 감춰왔던 악행들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강재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라앉혔습니다. 곁에 있던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강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정말로 자신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길에 남겨진 건 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칼 한 자루와 수갑에 묶여 끌려가는 강세리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강재인을 죽이려 했던 계획, 숨겨온 범죄, 심지어 비자금까지. 모든 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세리는 발악했습니다. 증거 있냐고.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다 날 모함하는 거잖아.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흉기, CCTV, 대화 녹취. 다 있습니다. 이제 발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타난 환기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계단 위에서 나를 밀친 사람 바로 너였어, 강세리.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환기만의 기억은 사고 이후 오랫동안 흐릿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뒤에서 속삭였지. 이제 필요 없어. 사라져. 그리고 날 밀었어. 난 그때부터 모든 걸 잃었어. 순간 세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기억도 못하던 주제에. 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김한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도 곧바로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증거와 최자영 씨의 진술이 맞아떨어집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됩니다. 강세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다 조작이야. 그러나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미수 교사, 신분 도용, 횡령, 이중계약. 모든 혐의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한때 화려했던 강세리는 이제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세리는 경찰차에 태워지며 마지막까지 울부짖었습니다. 강재인,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강세리. 널 무너뜨린 건 내 끝없는 욕심과 거짓말이야. 그 말과 함께 세리는 철창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화려하게 올라섰던 여왕의 자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추락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치장하며 YL그룹 회장 부인이라 불리던 강세리는 이제 수의 차림에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여전히 독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는 남편 황기찬이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까지 덮으려 하였으며 황기찬에게 친자 불일치를 감추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지분을 빼돌렸으며 강재인 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모든 범죄의 뿌리엔 탐욕이 있었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재인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세리, 이제 그만 멈춰. 욕심내던 재산도 자리도 다 결국 너의 손으로 무너졌어. 남을 해치고 거짓으로 쌓은 건 오래가지 못해. 순간 강세리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강재인,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벌었더라면 지금쯤 YL그룹의 여왕은 나였어. 내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했다고?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나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법정 모독은 그만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남의 신분을 이용하고 가족을 속이며 심지어 살인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와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해? 내가 여왕이었어. 여왕이었단 말이야. 경찰관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자 세리의 고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 제인 옆에 있던 도윤도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인 씨, 이제 마음 편히 가져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도윤의 말에 제인이는 옅은 미소를 띄우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이 기다리던 사이다 같은 장면이 완성된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강세리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으로, 황기찬은 자수하고 남은 인생을 죗값을 치르고 제인은 돌고 돌아 회사도 집도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게 된 순간이었지요. 이제 강재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될까요?
앞으로 꽃길만 남은 제이는 도윤과 함께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